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 들어서 아시아 마켓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양대 지수 모두 한 1% 남지수로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월초 변동성이 좀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개월째 지수가 지금 우리가 5월 달부터 이 코너를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보수적 관점을 드리고 있는데 세 달째 지금 음봉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달 저점이 1980대가 나왔죠. 미국 금리에 대한 가이던스는 거의 대략 나온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금리가 추후에 빠르게 올라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장세가 8월 달에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 초에 오히려 이렇게 약해버리면 뭐 2000포인트를 일시 이탈한다거나 혹은 코스닥 지수가 한 710포인트 정도 준다라면은 오히려 주간 기준으로는 단기 기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달 혹은 지난주에 약세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가속에 대한 우려감을 당장 가지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양시장 합산으로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아서요. 좀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한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오늘 한 3%, 2%가량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전망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전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력이 지금 뭐 거의 15년, 20년 가까운 고점 5만 원대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계속해서 5만 원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한 번의 마지막 눌림, 그리고 이제 돌파 성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일단 좀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유가 구조 자체가 위로 올라가기 좀 힘든 상황이고,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전망치 자체가 2017년도 목표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어주 성격이자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 종목군 실적 개선 흐름들이 한국전력 쪽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좀 집중되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하이닉스가 혼자서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전력이 시장의 어떤 대형주 전반의 어떤 대안주로서 역할을 좀 해나갈 거다. 거기에는 KTNG 같은 종목도 좀 병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지금 6월 매출이 50% 감소한 것으로 이미 이제 앞서 공시가 났었고요.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상존할 것 같은데, 주가는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카지노 쪽이 좋았던 상황입니다. 오늘도 파라다이스는 시장보다 좀 선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홍콩 쪽에서 홍콩 시장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의 카지노 관련 주들 움직임이 최근에는 좀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코스닥 종목 쪽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사실 그동안 많이 없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주가가 한 반토막이 나 있던 상황이었고 2만 원대라는 가격대를 하반 경직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과열권 종목에 대한 경계성 매기가 상당히 강한 와중에 가격적인 경계감이 크지 않은 종목. 하지만 카지노 업황 자체는 사실 중국 규제를 제외하고 사실은 크게 나빠질 거로 장기적으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 방어력이 좀 존재하는 종목 쪽에 단기적인 매기가 살짝 들어오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KB금융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까지, 오늘은 조금 수그러졌습니다만, 금융주 시세가 금리 따라 올라가면서 좋았던 상황입니다. KB금융 역시도 단기에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같은 섹터 내에서는 선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좀 매수가 됐다 그러면 홀딩하는 게 낫겠습니까? 기술 반등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들이 금융주 쪽에서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면은 국내 금융주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경기주라든지 혹은 최근 성장주보다는 금융주 쪽이 훨씬 더 어떤 방어적 시세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숲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면 금융주도 대형 섹터이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아주 막대하게 들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나머지 여타 업종들이 지금 사실 별로 손댈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금융주는 틈새 시세를 계속해서 당분간은 연장하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뭐 오늘 상승하고 있는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좀 받고 있는 뭐 화재 보험주들도 여전히 뭐 공략권에서는 유지하셔도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신규 공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꺾여 있는 성장주를 기술 반등 노리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새롭게 시장에서 매기가 유입되는 종목을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본다라면은 금융주, 화학, 보험주들은 대상이 여전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7월 판매 실적 고시했습니다. 내수는 살아났습니다만 해외 쪽이 15% 급감하게 되면서 전체 판매는 10% 급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도 아마 오후 3시쯤에 7월 판매량을 실적 고시할 것 같은데요. 자, 현재는 뭐 현대, 기아차 다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6월달 반등, 7월달 반등 자체를 밸류에이션 반등으로 봐야죠. 가전 낙폭에 대한 반등, 거기서 환율이 좀 촉매가 되는 움직임인데 가격으로 나오는 종목은 가격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싸기 때문에 나왔던 반등이라면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 현대차가 20% 올라왔다라면 20%가 오른 만큼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그 가격에 대한 저항을 이겨낼 만한 이익 전망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쉽게 나오기 어렵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경기 구조 자체가 좀 느린 상황이라면은 대형주 쪽이 이익 모멘텀이 빠르게 강화될 만한 내용은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기술적 반등이 가격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다시 또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제 지난 2주 남짓 보여줬던 반등은 일단락됐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40달러 후반으로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란이 제재가 풀리면 빠르면 일주일 내에 50만 배럴 증산, 또 한 달 내에 100만 배럴 증산할 수 있다는 시황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중국의 PMI 설문지수까지 좀 둔화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체 시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40달러 선이 깨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국면에서 같이 밀리는데요. 자, 롯데케미칼 오늘 12% 급락세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당분간 좀 더 추가적인 약세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더 없었던 화학주였는데 사실 화학주가 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납사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특히 NCC 쪽 기업에 대한 이익이 2분기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미 확인이 됐는데 그 시점이 사실 한 1, 2주 전부터 납사 스프레드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당연히 안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유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더라면 이미 유가에 대한 스프레드 충격은 흡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내려간다면 오히려 마진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좀 쇼셀링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매도 양상으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포지션 취하기가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 경기주인데 경기는 빠르지 않은데 최근의 실적은 주가에 반영되면서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다른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충분히 빠져서 가격에 대한 지지력이 생겨 있지만 이 종목들은 위쪽으로 붕 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최근에 한 20% 빠졌다고 하락이 멈출 거다라는 전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점은 최종적으로 충분한 하방 경직이 나올 때까지는 공격적인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종목 보겠습니다. 메디톡스인데요. 지금 단기 고점 이후 형성한 이후로 10% 이상 아주 급락입니다. 오늘도 5%가량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궤적을 보였던 한미사이언스나 산성 LNS,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같이 움직임이 좀 좋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메디톡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약주 전반, 바이오 헬스케어 전반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기술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좀 지양하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런 겁니다. 기술 반등이라는 것은 주가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꺾여 있는 자리에서 일시적인 반작용을 추구하는 전략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연속성이 없는 시세에서 단기 반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큰 매물을 받아낸다라는 것은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실 매매가 아니고요. 조금 매매 스킬이 뛰어난 분들이라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반등권에서 노릴만 하다라고 봅니다. 지수도 2000포인트, 코스닥 710포인트가 1차적인 기술적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의 저점들, 제약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 한번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 자리가 완전히 다 훼손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초 구간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을 지키고 있는 제약주군들은
오히려 지난 금요일 저점 자리를 로스컷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단기 반등 정도 한 10% 정도의 단기 반등을 한번 노릴만 하지만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하실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시세를 좀 공격적으로 추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 타이밍으로는 금요일날 저점을 필수 저점 로스컷 포인트로 잡으시고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IT 자동차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쪽은 일단 환율이 다시 또 비우호적으로 가고 있고요. IT 쪽은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시황이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체 시황을 좀 어둡게 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자, 지금 구간 양지수 이제 아까 시작하던 것처럼 한 1%씩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시장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꽤나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제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일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뒤늦게 비관으로 쏠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전략을 이전부터 좀 피력했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 높은 자리에서는 좀 조심할 만했고요. 지금은 조정이 꽤나 깊게 나와 있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주 강력한 추가 급락이 있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이 무너진다고 해서 즉시 1900을 갈 것이냐 혹은 720포인트가 무너졌다고 해서 즉시 650을 갈 것이냐 이 판단인데 그렇게까지 찍어 누를 만한 내용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월초 눈치 보기 리바운딩은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뒤늦게 비관으로 쏠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관들이 화학주와 오늘 자동차주를 좀 단기적인 공매도성 매도를 함으로써 체감 매기가 좀 나쁘지만 딴 종목들은 여전히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급락이 나와 있는 종목들도 반등권역에서 가격 지지력을 일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가 이 시점에 손절하시는 것은 좀 좋지 않은 매매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주중 반등을 노려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적인 매매보다는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라든지 KTNG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오히려 이 조정기에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업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